GitHub에는 매일 수백 개의 오픈소스 AI 프로젝트가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실제로 써볼 만한 건 1%도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그 1% 안에 드는 제가 실제로 쓰면서 골라낸 클로드 코드 관련 오픈소스 도구 6개를 소개합니다. 대부분 최근 한 달 안에 공개된 것들입니다. 첫 번째 도구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케이브맨 스킬입니다. 한 줄로 말하면 클로드 코드의 응답을 원시인처럼 짧게 만들어주는 스킬입니다. 이름 그대로입니다. 공개된 지 한 달이 채 안 됐는데 GitHub 스타가 5만 개를 넘겼습니다. 클로드 코드 생태계 도구 중에서는 최근 기준 가장 빠른 성장 속도입니다. 사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레포 URL을 클로드 코드에 붙여넣고 케이브맨 스킬을 설치해달라고 하면 끝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케이브맨 라이트, 케이브맨 울트라 같은 식으로 레벨을 불렀으면 응답의 길이가 단계별로 짧아집니다. 저는 보통 라이트 모드로 씁니다. 울트라는 거의 전보문 수준이라 빠른 테스트용으로만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레포 설명에는 토큰 75% 절감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건 출력 토큰만 이야기하는 숫자입니다. 케이브맨이 바꾸는 건 응답 길이지 모델이 읽어드리는 입력 토큰이나 사고 과정이 아닙니다. 실제로 저도 한동안 써보고 사용량을 봤더니 전체 토큰 기준으로는 대략 5% 내외 절감이었습니다. 75%는 좀 과장된 수치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 스킬을 매일 쓰는 이유는 절감 때문이 아닙니다. 2026년 3월에 나온 브레비티 컨스트레인츠 리버스 퍼포먼스 하이어라키스 앤 랭귀지 모델스라는 논문이 있는데 결론이 흥미롭습니다. 강력한 모델일수록 간결하게 답하도록 제약하면 정답률이 올라간다는 내용입니다. 길게 말하다가 스스로 틀린 길로 빠지는 걸 줄여준다는 거죠. 이 부분이 케이브맨의 진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응답이 길어서 읽기 피곤하신 분 또는 토큰보다 답변 품질을 신경 쓰시는 분이라면 한번 써보시길 권합니다. 설치 비용이 거의 0에 가까운 도구입니다. 두 번째는 그래피파이입니다. 파일들을 읽어서 지식 그래프를 구축해주는 도구입니다. 이 도구의 핵심 주장은 원시 파일을 그대로 읽을 때보다 쿼리당 토큰을 71.5배 줄인다는 겁니다. 숫자가 좀 세긴 한데 큰 코드베이스에서는 확실히 체감됩니다. 파일들을 인덱싱해서 그래프 구조로 저장해두고 클로드 코드가 필요한 부분만 뽑아 쓰도록 해줍니다. PDF, 스크린샷, 다이어그램도 처리할 수 있고 동영상은 위스퍼로 오디오만 추출해서 집어넣는 방식입니다. 지식 그래프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옵시디언을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옵시디언은 사실 진짜 지식 그래프라기보다는 마크다운 파일에 대한 예쁜 인터페이스에 가깝습니다. 파일 간 링크를 시각화해 줄 뿐이지 레그 시스템처럼 내용 기반 검색을 하는 건 아닙니다. 반대로 라이트레그 같은 건 임베딩을 쓰는 진짜 레그입니다. 그래피파이는 이 둘 사이 중간 위치에 있습니다. 임베딩을 쓰지 않으면서도 그래프 구조로 문맥을 잡아주는 방식입니다. 완전한 레그 시스템까지는 필요 없는데 옵시디언보다는 강력한 도구가 필요하신 분에게 딱 맞는 포지션입니다. 옵시디언은 쓰고 있지만 좀 더 내부 구조가 잡힌 메모리 시스템이 필요하신 분 또는 큰 코드베이스에서 클로드 코드가 매번 파일을 통째로 읽는 게 부담되시는 분이라면 시도해 볼 만합니다. 세 번째는 오픈 디자인, 클로드 디자인의 오픈소스 클론입니다. 공식 클로드 디자인을 로컬에서 무료로 그리고 클로드 코드가 아닌 다른 코딩 에이전트에서도 쓸 수 있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주간 사용량 한도에 걸려본 분이라면 왜 이게 의미인지 바로 아실 겁니다. 클로드 디자인의 UI, 레이아웃을 거의 그대로 복제했습니다. 프로토타입, 슬라이드 덱 제작 기능은 물론이고 이미지 영상 생성, API 호출 기능까지 추가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4개의 오픈소스 도구를 조합하고 여기에 31개의 스킬 패키지를 얹은 형태입니다. 오픈소스 클론이라고 하면 보통 기능이 부실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픈 디자인의 의외인 지점은 오히려 원본에 없는 기능까지 있다는 겁니다. 이미지 영상 API 직접 호출 같은 부분입니다. 다만 원본의 UI 완성도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4개의 도구를 조합한 구조라서 초기 설정이 좀 번거롭습니다. 클로드 디자인의 GUI 환경을 좋아하시는데 주간 사용 한도에 자주 걸리시는 분 또는 클로드 생태계 밖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원하시는 분에게 추천합니다. 네 번째는 코드본입니다. AI 코딩 도구에 쓰는 토큰과 돈이 어디로 새고 있는지 추적해주는 도구입니다. 현재 18개의 AI 코딩 도구를 지원하고 클로드 코드 내장 유세이지 명령이 보여주는 것보다 훨씬 더 자세한 정보를 줍니다.
대시보드가 사용량을 활동별, 프로젝트별, 모델별, 내장 도구별, 쉘 명령별, MCP 서버별로 나눠서 보여줍니다. 중요한 건 토큰 숫자만 주는 게 아니라 실제 달러 금액까지 환산해준다는 점입니다. API 기반으로 쓰시는 분에게는 특히 중요합니다. 그냥 사용량 트래킹 도구 정도로 생각하고 넘기기 쉬운데 이 도구의 진짜 가치는 절감 제한에 있습니다. 단순히 이만큼 썼습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워크플로우에서 토큰이 새고 있는지 분석해서 구체적인 최적화 방법을 알려줍니다. 이게 단순 모니터링 도구와 코드번을 가르는 지점입니다. 매달 AI 코딩 도구 구독 API 비용이 부담스럽거나 팀 단위로 사용량 관리를 해야 하는 환경이라면 도입해볼 만합니다. 설치 부담에 비해 얻는 정보가 많은 쪽입니다. 다섯 번째는 임팩커블입니다. 한마디로 프론트엔드 디자인 품질을 끌어올려주는 스킬입니다. 도구 자체는 몇 달 전에 나왔는데 지난주에 3.0 버전이 공개되면서 브라우저 안에서 직접 프론트엔드 디자인을 편집할 수 있는 라이브 모드가 추가됐습니다. 이 업데이트 때문에 이번에 다시 다룰 만한 가치가 생겼습니다. 단일 스킬 안에 23개의 명령어가 들어있습니다. 각 명령어는 웹페이지의 특정 부분을 개선하는 역할을 합니다. 공식 사이트에는 명령어마다 비포 애프터 예시가 시각적으로 정리되어 있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미리 볼 수 있습니다. 새로 추가된 라이브 모드에서는 실제 브라우저에서 컴포넌트를 클릭하면서 변형 옵션들을 실시간으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도구를 보면 AI가 대충 만든 디자인을 예쁘게 바꿔준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임팩커블의 진짜 유용한 부분은 도구 자체가 아니라 공식 사이트의 비포 애프터 갤러리입니다. 우리 디자인이 왜 AI가 뽑은 것처럼 보이는지, 어떤 디테일이 빠져 있는지를 시각적으로 학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구는 안 쓰더라도 이 사이트만 봐도 값어치가 있습니다. 클로드 코드로 프론트엔드 프로토타입을 자주 만드시는데 결과물이 AI 티가 난다고 느끼신 적이 있다면 특히 3.0 라이브 모드를 한번 보시길 추천합니다. 마지막은 브라우저 하네스입니다. 플레이라이트 같은 기존 자동화 래퍼와 달리 CDP를 직접 물고 매 실행 결과를 스스로 스킬 파일에 기록해 다음 실행을 개선하는 자기 치유 브라우저 에이전트입니다. 공개된 지 몇 주밖에 안 됐는데 GitHub 스타가 1만 개 근처입니다. 브라우저 자동화 영역에서 이 정도 속도는 드물게 빠른 편입니다. 예를 들어 브라우저 하네스에 아마존에서 이런 작업을 해달라고 시키면 에이전트가 실행을 끝낸 뒤 자기 자신의 스킬 파일을 업데이트합니다. 아마존에서는 이게 먹혔고 저건 안 됐다는 내용을 기록하는 거죠. 다음번에 같은 작업을 시키면 전에 기록한 내용을 먼저 읽고 안 되는 길은 피해서 다시 시도합니다. 일종의 자기 치유 루프입니다. 보통 브라우저 에이전트라고 하면 플레이라이트 래퍼 정도를 떠올리기 쉬운데 브라우저 하네스가 다른 지점은 실행 결과를 코드의 역으로 반영한다는 부분입니다. 에이전트가 매번 0에서 시작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 자기 기록 방식은 사이트 구조가 바뀌면 오히려 오답이 누적될 수 있어서 실사용 관찰상 스킬 파일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주는 게 안전합니다. 브라우저 자동화를 반복 작업에 쓰고 계시거나 에이전트형 워크플로우를 실험 중이신 분에게 추천합니다. 개념 자체가 흥미로워서 앞으로 이런 접근 방식의 도구가 더 많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이상 제가 최근에 써보고 골라낸 클로드 코드 오픈소스 도구 6개였습니다. 이 분야는 말 그대로 매주 판이 바뀌기 때문에 다 따라가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 중에서 한두 개라도 실제로 써보실 만한 걸 발견하셨다면 다행입니다. 써보신 경험이나 다른 좋은 도구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